먼저 생존 발달 보장 제6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 보장 협약의 제6조는 모든 아동은 천부적으로 생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의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존과 발달 보장은 아동의 기초적 권리인 동시에 아동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존의 의미는 생명이 있고 이를 유지하는 생존의 개념을 포함하여 있으며, 발달은 아동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 등 전인적인 발달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균형적 발달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동 최선의 이익인데요. 3조에 나옵니다. 3조 1항에서 공공,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2항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당사국의 아동 보호에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 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감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은 아동의 삶, 모든 측면과 연결된 것으로 아동의 이익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리 정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법, 제도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매우 중요하며 정책과 조례, 사업 등의 결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동 영향평가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에게 아동 영향평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공공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바를 고려해야 하듯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기관은 모든 영역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기준이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주체는 아동이지만 아동이 처한 여러 사항이 매우 다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아동 영향평가가 있다는 것과 아동 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아동의 권리가 법, 제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정책, 조례, 사업 등의 결정에 아동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아동 영향 평가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바를 고려하듯 아동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내용과 법적 기준과 모니터링을 국가가 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준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주체는 아동이지만 아동이 처한 여러 가지 사항이 매우 다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대한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또한 아동 최선의 이익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차별의 원칙입니다. 비차별의 원칙은 유엔 아동 협약은 당사국은 국내법을 통한 아동의 부모와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차별의 원칙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협약 전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한 아동, 즉 장애 아동, 난민 아동,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동 등 특별히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아동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아동들에 대해서 비차별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먼저 아동 개인에 대한 차별, 특정 그룹에 속한 아동의 차별, 전체 인구 집단으로서의 아동 차별, 세 가지 분야로 나누게 되는데요. 아동 개개인의 차별이나 특히 특정 그룹에 속한 아동들에 대한 차별, 전체 인구 집단에서의 아동에 대한 차별로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차별 철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의무 이행자는 각각의 차별 사항에서 권력 관계를 분석하고 모든 형태의 아동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여의 원칙입니다. 참여의 원칙은 그림 10-3에 보이는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아동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환경에, 그러니까 공간과 기회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건 아동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아동의 목소리를 들릴 수 있는 의무 이행자 청중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아동 목소리에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참여의 기본 조건은 목소리, 참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과 기회가 있어야 되고 청중, 의무 이행자나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참여의 기본 조건은 목소리, 공간과 참여, 그리고 의무 이행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청중, 그리고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으로 네 가지 원칙을 참여의 기본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들리는 환경인가, 즉 환경적 내용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또한 그 목소리가 들리는 환경인지, 그런 기회와 공간인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한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는가? 아동의 선택이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아동이 결정할 수 있는 자발적 결정이든 참여의 내용에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는가? 그리고 아동들이 자기와 관련된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여 변화를 주도하는가?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참여에서 배제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3가지 질문.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들리는 환경인가?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는가? 아동들이 자기와 관련된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변화를 주도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있습니다. 참여에 대한 다음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른들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조종당하는 참여는 사실상 참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경우 아동들은 자신이 왜 참여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 관련 국제 세미나의 당사자인 아동이 초빙되었지만 아동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외국어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아동이 참여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동의 참여는 알 권리 보장부터 시작하여 아동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려면 아동의 표현의 자유, 즉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아동이 의견을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데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변화를 위한 주도성을 강화하는 단계로 발전할 때 비로소 수준 높은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또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참여 단계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참여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권리의 주체라는 것과 아동의 역량 강화와 이러한 목적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아동 참여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참여의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 원칙에서 이야기했던 생존과 발달 보장, 그리고 아동 최선의 이익, 비차별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일반 원칙입니다. 기본권으로서는 아까 학습하신 것처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고 일반 원칙에서는 생존과 발달 보장, 아동 최선의 이익, 그리고 비차별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있는데 참여의 원칙은 참여의 기본 조건으로서 목소리, 영향력, 공간과 기회, 청중회라는 입장에서 의무 이행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아동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택 의정서와 일반 논평인데요. 아동권리협약에는 3개의 선택 의정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 의정서이고 두 번째는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세 번째는 아동 개인 청원권에 관한 선택 의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개,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 의정서와 아동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는 2004년 10월에批准했는데, 세 번째, 아동 개인 청구권에 관한 선택 의정서는 아직批准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일반 논평인데요. 일반 논평은 아동 권리 협약의 특정 조항 혹은 아동 권리와 관련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당사국의 실질적인 이행을 돕기 위해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내서를 말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2001년 첫 번째 일반 논평인 교육의 목적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현재 총 25개의 일반 논평을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은 249페이지 교재에 나오는데요. 교육의 목적이 2011년에 있었고요. 아동 인권 보호와 정진에 있어서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이 2002년도, 2003년에는 아동의 권리와 HIV, AIDS, 에이즈겠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목록에서 아동의 건강과 발달, 아동 권리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가 2003년에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출신국 외 동반되지 않는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 2006년에는 영유아기 아동 권리 이행, 2007년에는 신체적 차별 및 기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장애 아동의 권리, 소년 사범의 아동 권리, 촉법 소년, 범죄 소년들에 해당하는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록에서 선주민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 의견 청취되어야 할 권리를 2009년에 말했습니다. 2011년에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동의 권리, 2013년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권리,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아동 권리에 대한 기업의 역량에 대한 국가의 의무, 휴식, 휴가, 놀이, 레크레이션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있고요. 2014년에는 유해한 간행에 대한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와의 공동 논평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 책정, 청소년기 아동권리 이행이 있고, 2017년에는 거리에 사는 아동, 국제이주 맥락의 아동인권 일반 원칙에 관한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위원회와 공동 논평, 출생국, 통가국, 목적지 및 귀한 국가의 국제 이주 맥락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한 유엔 이주 노동자 권리위원회의 공동 논평이 있었고요. 2019년에는 아동 사법제도의 아동 권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8월에는 디지털 환경 관련한 아동 권리로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일반 논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논평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특정 조항 혹은 아동 권리와 관련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당사국의 실질적 이행을 돕기 위해서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안내서가 일반 논평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 사항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현행법 체계에서는
표 10-4와 같이 그 목적과 정책 내용에 따라서 아동에 대해 다양한 연령 기준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아동복지법이지만 향후 아동에 대한 연령 기준을 통일되어야 될 필요성도 제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5차, 6차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서 2017년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내법상 아동 관련된 법률 기준안으로서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동복지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양특례법에서 아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과 동일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아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을 명기하고 있고, 또한 이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을 규정하는데 19세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의 내용으로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명기합니다.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일반 소년은 19세 미만이고 촉법 소년은 10세부터 14세 미만을 이야기하고 우범 소년은 10세 이상을 우범 소년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영유아를 명기하고 있는데요.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을 영유아라고 하고, 신생아는 출생 후 28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동돌봄 지원법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아이라고 하고, 유아는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를 유아라고 하는데 유아교육법에서 그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영유아에 대해서 명기하는데 6세 미만 치약 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이야기하고,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를 명기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법상 아동의 나이가 관련 법에 따라서 다들 다른데요. 향후 법률의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인데요. 좀 전에 학습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부모 면접 교섭권, 입양 허가제를 유보한 채 1991년 11월에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12월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비준 당시에 유보했던 부모 면접 교섭권과 입양 허가제를 유보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에 유보 처리가 있었고요. 2017년 8월 11일에 입양 허가제 유보 처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상속권 그러니까 청구권이죠. 상속권 보장에만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과 인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동복지법에 관한 국내법은 1961년 12월 처음으로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아동폭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81년 경제, 사회적 발전에 따라서 발생한 복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반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격, 특성과 능력 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내용도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했는데요. 2000년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제1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성장의 주체로 인식함과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제3조 3항과 같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동의 권리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와 보호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혜적, 자녀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은 2000년 11년 5년마다 아동 종합 실태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한 차례 더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직접 아이를 낳게 유도하는 정책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아동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유보호 중심의 선별적 정책에서 보편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는 흐름으로 2018년 9월에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019년 4월 소득, 재산 등의 선별 기준을 없애고 보편수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월 아동정책 종합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2019년 7월 아동권리 보장원을 설립하였고 2019년 5월 23일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의 원년을 선포와 더불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페이지 교재 252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그 추진 방향의 4가지와 비전 그리고 4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핵심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아동 보호, 인권과 참여, 건강, 놀이 영역을 거쳐 10대 핵심 과제, 40대 소과제를 제시하고 아동 보호 분야의 핵심 과제는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즉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